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집중해서 배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최고의 강사 정훈이 강사가 진행하는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는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만에 쓱싹 배우는 액세스예요. 여러분의 시간 딱 1시간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액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단 저와 함께 따라해 보셔야 돼요. 자, 액세스도 여러분 MS 오피스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죠. 여러분 그 컴퓨터에 오피스가 깔려 있다면 버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2010, 2013, 2016 무엇이든 좋아요. 자, 여러분의 액세스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자,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할 거니까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처음부터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 도구가 있고 나의 의복이 있고 그죠? 네. 바로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집 이름을 써야겠죠? 네. 이름을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입력하고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0210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일단 액세스를 정말 다른 사람한테 혹은 면접 보러 갔는데 액세스를 좀 해봤냐고 물어보더라. 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이 액세스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잠깐, 아주 잠깐 부연 설명 드린다면 액세스하고 엑셀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신데 액세스는 데이터, 즉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액세스 말고 엑셀도 있죠. 여러분 엑셀은 많이 들어보셨죠? 엑셀은 얘도 물론 데이터 입력할 수 있어요. 엑셀만 사용하는 분은 엑셀 갖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얘는 자료 입력 그리고 뭐도 해요? 수식 계산도 해요. 원한다면 서식도 만들 수 있어요. 저의 얘기 맞죠? 네. 그런데 액세스는 엑셀보다 좀 꺼려지고 좀 어려워지는 게 규모가 좀 커요. 액세스가. 얘는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받아요. 그것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입력받은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생각해요. 네, 관계라는 건 뭐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연관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회를 하고 조회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출력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도 할 수 있고요. 됐죠, 여러분? 네, 이게 액세스예요. 좀 너무 추상적이죠? 자, 그럼 이제 액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의 얘기를 1시간 동안 졸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능력 없으실 거예요. 네, 졸리거든요. 또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가지고 더 졸리워요. 액세스를 열고 따라 하시는 게 빨라요. 자, 저는 컨셉을 하나 잡았어요. 동물병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물병원. 그 동물병원에 가면은 먼저 뭐예요? 네, 우선 우리 데이터를 먼저 등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먼저 처음 동물병원에 가면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럼 등록하면 뭐예요, 주로? 네, 먼저 여러분 전화번호, 여러분 이름, 그 다음 전화번호, 사는 곳이 어딥니까, 주소 이런 거 등록해요. 그 다음에 뭐죠? 애기 이름이 뭔가요? 애기는 뭐죠? 바로 반려동물 이름.
그래서 반려동물 이름이 뭔가요? 동물 이름. 그 다음에 얘는 뭐 딱 생김새를 보고 알죠. 뭐 종류, 동물 이름, 동물이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토끼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품종. 예, 걔가 치아와냐, 뭐 말티즈냐, 뭐 또 고양이면 뭐 페르시안이냐, 뭐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뭘 입력합니까? 예, 걔 나이가 몇 살인가, 생년월일 이런 거 입력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팠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먼저 이거부터 등록을 해놔요. 왜? 예, 우리 동네 동물병원,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 키우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면은 어때요? 주로 병원에 가면? 예, 다음번에 가면은, 전화번호 뭐, 우리 병원 처음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전화번호 불러보세요. 불러줘요. 그러면 그 동물 이름 얘기해줘요.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정보죠, 이게? 네,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이런 그 각각의 데이터를 말을 해주고 그럼 그 병원에서 다 등록을 해요. 어디에? PC에. 그 다음 이제 다음에 이 동물, 여러분 병원에 괜히 간 거 아니죠? 뭐 아파서 간 거죠? 누가? 동물이 아프니까 동물병원. 그럼 진료를 보죠. 그럼 진료를 보면 그 진료받은 날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걔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질병 이름, 그리고 중요한 게 동물은 몸무게의 변화가 있으면 이걸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중. 그 다음 뭡니까? 이 병원에 왔을 때 처치, 그러니까 진료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내용, 그 다음에 진료비가 얼마 나왔다. 이런 내용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등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한 항목들이죠. 즉 내가 동물병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고객이 먼저 방문을 해줬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해. 바로 이거예요. 됐나요? 네. 저는 복잡한 내용은 싫어해요. 우선 행동으로 옮기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일단 액세스를 열면은 거부감 생기게 테이블이란 말이 딱 나와요. 그럼 헉 이래요. 테이블이 뭐지? 네, 여러분, 이 테이블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네,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행과 열? 행열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엑셀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엑셀. 그쵸? 네, 바로 이거예요. 부담 없이 보세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액세스 처음 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잘 보세요. 테이블 1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밑에서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디자인 보기. 보이죠? 눌러보세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누르면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바로 이 테이블 이름에 등록이라고 쓰겠습니다. 등록. 자, 등록. 오, 소리가 나죠? 등록. 엔터 꽝. 그러면 등록 테이블 어서 입력해.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 건데요. 등록 테이블과 진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를 말합니다. 기본이 된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그 객체, 이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엑셀에서는 여러분 데이터 이렇게 입력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여기에는 이름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하고, 이름에는 홍길동을 써야지. 전화번호 010 뭐 0000에 0000을 써야지. 이렇게 엑셀에서는 입력했죠. 근데 액세스는 좀 더 격조 있게 입력을 해요. 이런 각각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는 요 각각의 항목을 우리가 필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필드. 그럼 여러분 여기 필드 이름 보이죠? 여기다 이제 해볼게요. 먼저 그 각각의 고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라는 걸 하나 넣어 두겠습니다. 등록번호 써요. 등록번호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요. 궁금해도 참으세요.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곧바로 밑에다 쓸게요. 보호자명. 또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내려가세요. 보호자명. 전화번호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이름.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고양이냐 강아지냐 뭐 종류. 그 다음에 세부 품종. 그 다음에 뭡니까? 세부 종이라고 쓸게요. 그냥 줄여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성별. 그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성별. 그 다음에 그 강아지, 고양이가 태어난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거. 됐나요? 네. 이게 바로 필드예요. 이 각각의 항목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빠진 게 있다면 더 아래에다 필드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만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리죠. 자, 보면은 여러분 사실 저는 엑셀에서 입력한 이 데이터를 액세스로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런 것도 배워요. 자, 워낙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 등록번호, 보호자명, 전화번호 보이죠? 주소,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은 동물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종류, 세부종,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나오죠? 그러면 이들 데이터, 이거 문자예요? 네, 문자. 이것도 문자예요? 네, 문자.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이지만 여기 이렇게 빼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취급할게요.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날짜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테이블에 필드를 만들었다면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문자냐? 문자는 짧은 텍스트.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세요. 등록번호도 1년 번호로 되어 있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데이터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등록번호는 짧은 텍스트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보호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름, 종류, 세부종, 성별 다 짧은 텍스트로 하고 생년월일은 날짜,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네. 날짜, 시간인데 날짜, 시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등록 테이블 하나가 끝났어요. 정말요? 네, 여기 등록 테이블 만들어진 거 보이죠? 닫아 볼게요. 여기 닫기 X 단추. 저장할까요? 예. 이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게 간단하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기. 여러분 여기 메뉴에 파일, 참고로 액세스의 메뉴는 되게 간단해요. 파일, 이거 홈, 만들기. 무조건 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기 메뉴 누르면 다 답이 있어요.
외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메뉴가 되게 간단해요. 그렇지만 기능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무궁무진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만들기 눌러보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이게 뭐였다고요? 테이블. 우리 테이블 만들 거예요? 그럼 테이블 그룹에 보면은 테이블 디자인 눌러보세요. 테이블 디자인. 어때요? 또 하나 만들어졌네?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진료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만들 건가요? 여기도 똑같이 등록번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번호라는 거는 각각의 그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각각의 동물 친구들 있죠. 그들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내원일자, 그 다음에 체중, 이렇게 쓸게요. 체중, 그 다음에 질병명,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진료 처치 내용이요. 진료 처치 내용. 그 다음에 진료비 이렇게 쓰겠습니다. 진료비 엔터꽝. 여러분도 이렇게 써요. 먼저. 자, 그럼 모두 몇 개의 필드? 6개의 필드예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등록번호 짧은 텍스트, 내원일자, 이거 며칠날 병원에 왔습니다. 이거니까 날짜죠? 날짜, 시간. 체중은 숫자죠? 몇 킬로, 이거 숫자로 바꿔요. 자, 여러분 숫자고요. 질병명 문자죠? 뭐 감기, 뭐 소화불량 다 문자죠? 진료 처치 내용은 문자인데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했습니다 라는 걸 쓰는 거니까 내용이 길어질 수 있겠죠? 긴 텍스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는 돈이죠? 네, 돈은 통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요. 그럼 다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X 보여요? 네, X를 눌러서 닫아볼까요? 닫기. 저장할까요? 네. 그럼 테이블 이름을 뭐라고 써요? 진료. 엔터 꽝. 자, 기본키라는 말이 나오죠? 기본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이 데이터에서 기본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얘는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각 데이터들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데이터들을 식별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여러분 학교에 뭐가 있어요? 학번이 있죠, 학번.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친해요. 그렇다고 학번도 똑같은가요? 아니요. 친구와 저는 학번이 달라요. 그 다음, 여러분 학교의 학번, 여러분하고 똑같은 학번이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없어요. 그 다음 또 성인이신 분들, 자, 회사에 다니시면 사원번호 있어요. 사원증도 있죠. 사원번호, 똑같은 사원번호 갖고 계신가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주민번호 있어요? 없어요. 주민번호만 치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떠요. 그죠? 사원번호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 입사연도가 언제다, 다 나와요. 그죠? 이런 번호는 뭐냐면 여러분 각각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식별 코드예요. 이해돼요? 바로 이런 것이 데이터에서는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 계시죠? 그러면 등록번호 얘를 기본키로 잡았던 게 그런 역할인가 보죠? 그럼 여기도 등록번호를 기본키로 잡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요. 그럼 기본키 있는 거 있었나요? 여러분 여기. 자,
테이블 2개 됐죠? 든든하죠? 우리 벌써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 그럼 여기 등록 테이블 보여요?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보실래요? 아까 거 그대로 뜨네? 그럼요. 자, 등록번호 옆에 이 노란색 황금 열쇠 보여요? 네. 딴 애들은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무슨 말이냐면 등록 테이블의 등록번호 보이죠? 얘가 기본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물병원에 새로운 고객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등록번호를 C001 이렇게 등록번호를 줬는데 이 C001 고객이 이미 있어요. 네,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C001 이번에 새로 온 고객한테 C001 이 번호를 또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사람도 C001인데 얘도 C001이면 어떤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C001 코드를 한 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똑같은 번호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기본 키예요. 이해돼요? 네, 이게 등록번호. 됐죠? 자, 그럼 얘가 기본 키예요. 그러면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진료 테이블에서는 왜 얘를 기본 키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그 C001 이 친구가 이 번호로 등록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내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만 진료를 받나요?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진료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번호는 이때는 중복이 되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진료 데이터가 하루만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누락시키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쭉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C001번 그 동물 친구는 오늘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달 후에 와서 또 진료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번호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에서 등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친구가 한 달 전에도 왔었는데 오늘 또 왔네. 이렇게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번호가 또 와도 허용이 되게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본 키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 궁금하죠, 이제? 자, 등록 테이블 먼저 따닥 눌러보세요. 따닥 따닥. 어때요? 우와, 이렇게 만들어지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필드 이름이에요. 이 위에 보이죠? 엑셀과 비슷하죠? 자, 제가 한번 등록해 볼게요. 001 보호자명 한번 써볼게요. 친경남시 썼습니다. 전화번호 010 그 다음에 뭡니까? 9999에 1234 이렇게 썼어요. 주소 서울 광진구 능동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호자의 이제 그 애완동물 이름을 쓰겠습니다. 루키. 종류는 토끼예요. 그 다음에 토끼고 그 다음에 세부종을 써야 되겠죠. 세부종은 토끼 중에서도 품종이 뭐냐? 렉스종이다. 성별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성별은 암컷이면은 F로 표시하고 수컷이면은 M으로 쓸게요. 그래서 제가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F, 여자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거 날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달력도 나와요. 달력 옆에 요거 달력 아이콘 누르면은 자, 예를 들어 2018년 11월 1일 날 얘가 태어났다. 또는 이때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때요? 날짜 표시되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기 이렇게. 간단한가요? 다시 한번 따닥 누르면 등록된 거 그대로 나와요.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진료 테이블 보이죠? 얘도 따닥 이렇게 누르면은 등록번호 나오죠? 방금 전에 뭐 2-001이다. 2-001. 그 다음에 내원일자 나오죠? 예를 들어 2019년 2월 11일 날 내원을 했다. 내원 당시 체중이 2.1kg다. 이렇게 쓰면 돼요. 2.1. 그런데 2.1을 쓰니까 2로 바뀌죠. 자,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데이터 입력과 관련한 서식의 문제인데요. 얘도 서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진료 테이블에서 이 항목에 대한 모든 속성은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체중 보이세요? 클릭. 체중은 숫자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해당 필드를 클릭하면 필드 속성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 필드 크기에 뭘로 되어 있어요? 정수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실수로 바꿔줘요. 실수 싱글 이렇게. 싱글과 더블은 이제 소수점의 정밀도의 차이예요. 요렇게. 소수 자릿수는 자동으로 나와 있는데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형식이라는 거 보이죠? 형식에 보면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나는 뒤에 킬로그램이란 말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요. 샵. 네, 샵이 바로 숫자예요. 그래서 샵, 샵 0점, 샵. 그 다음에 킬로그램. 이렇게 여러분이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때 샵은 엑셀을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엑셀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쓰고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진료 테이블에 대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장했어요. 그리고 진료 테이블에 열기 들어가면 어때요? 킬로그램이 표시가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2.1이다. 2.1kg 이렇게. 제대로 등록되죠? 네. 그 다음에 질병명은 예를 들어서 호흡기. 네, 호흡기 질환. 그래서 진료 처치 내용. 그래서 얘는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주사 투여. 이렇게 썼습니다. 진료비 35,000원. 이렇게. 됐나요? 와, 원화 표시가 뜨는군요. 예, 통화로 형식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자, 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사실 입력해본 분은 느끼시겠지만 엑셀에 비해서 엑셀에 익숙한 분들은 이 데이터 입력이 참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는 엑셀에서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액세스 배우는 김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 등록 테이블로 가져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액세스와 엑셀은 연동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외부 데이터라는 거 보이죠? 외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액세스가 아닌 엑셀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마이에스큐엘 이런 그런 곳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되게 강력해요. 엑셀 보이죠, 여러분? 자, 가져오기 및 연결 보이십니까? 가져온다는 거는 엑셀로부터 데이터를 액세스로 읽어오겠다. 내보낸다는 거는요. 액세스로 만든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겠다. 또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겠다. 또는 PDF 문서로 내보내겠다. 되게 강력해요. 예,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엑셀에서 가져와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보이죠? 자, 엑셀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데 말해봐. 이게 나오죠. 자, 저 엑셀 자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닫고 창 닫기 저장 누르고 자, 보세요. 찾아보기 눌러서 엑셀 자료 이렇게 파일이 있어야 돼요. 열기. 자, 여러분도 엑셀에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이 엑셀 자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로 테이블을 만들 거니?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할 거죠? 엑셀 자료에 있는 등록 데이터를 등록 테이블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 이거 누르면 등록과 진료가 나오죠. 등록 테이블에 됐죠? 확인. 그러면은 등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벌써 가져와요. 자, 등록 데이터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이 내용 전부 다 가져올 건가요? 나오죠? 맞아요. 그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첫 행에 이거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등록번호, 보호자명 이런 거 보이죠? 자, 요거 필드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시 누르겠습니다. 테이블로 가져오기 등록 테이블 맞지요? 마침. 자, 그 다음에 F10 필드가 대상 테이블 등록이 없습니다 라는 거 나오죠? 자, 왜 이런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필드 이름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취소 이런 게 문제죠. 자, 등록 테이블 보면은 여기까지 요만큼이에요. 성별, 생년월일까지만. 제가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어보면은 엑셀 자료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누르고 엑셀 자료를 열어보면은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 보호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름, 종류, 세부종,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이런 애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런 애들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삭제. 자, 됐어요. 그래서 우선 요렇게 생년월일 완성됐고, 자, 요거 날짜까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료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등록번호, 내원일자, 체중, 질병명, 진료처치, 진료비.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도 생년월일까지만 지금 보시면 성별, 생년월일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닫고 다시 한번요. 자, 어떻게 해요?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가져오겠다. 찾아보기. 어떤 거? 엑셀 자료. 테이블 어딥니까? 등록 테이블로 확인. 자, 그럼 등록 데이터 나오죠? 자, 다음. 그랬더니 어때요? 등록번호 이거는 열 머리글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 이름이란 얘기예요. 다음. 등록 테이블로 가져오기 등록 맞아요? 마침. 자, 끝났습니다. 닫기. 자, 갖고 왔어요. 정말요? 예. 자, 등록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따닥. 어때요? 와, 들어왔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에러가 난 건 왜 그런 거죠? 엑셀에 아마도 공백이, 쓸모없는 공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해당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 개수하고 타입이. 자, 닫겠습니다. 어디 한 번 더 해보죠.
여러분 여기 진료 테이블 보이죠? 여기에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엑셀, 그 다음에 찾아보기 엑셀 자료, 그 다음에 기존의 테이블로 가져올 거예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 진료, 확인. 어때요? 와, 들어왔네. 진료 데이터죠? 근데 등록이 아니라 요거 여러분 워크시트 진료 데이터 들어왔네요. 다음 첫 번째 줄은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 이름. 다음 테이블은 진료 테이블 맞죠? 마침 어때요? 참 간단하죠? 닫기. 진료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다 들어왔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엑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죠? 자,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제가 이거를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나눈 거는 이유가 있죠. 왜? 고객의 예를 들어 그 어떤 동물병원에 내원을 한 그 어떤 고객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얘는 손보지 않고 얘만 전화번호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동물에 대한 진료 일자라든가 그 동물에 대한 질병, 체중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여기 테이블만 신경 쓰면 되지 여기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즉 테이블을 구성하는 건 서로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필요하다면 연결, 관련성이 있게끔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관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관계. 이거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바로 연관성을 말합니다. 관련성, 관계. 자, 그럼 관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그 두 개 테이블을 먼저 자, 등록 테이블 그리고 진료 요 두 개 테이블 보이죠? 자, 요것을 여러분이 쿼리나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보시면은 관계라는 애가 있어요. 관계 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관계를 누르면은 등록 테이블과 따닥 진료 테이블 따닥 닫기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붙잡고 늘려도 돼요. 필드가 되게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등록 테이블과 진료 테이블의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요. 두 개를 바늘과 실처럼 연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우리에게는 등록 테이블의 등록번호와 진료 테이블의 등록번호 보이죠? 네, 요거를 연결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요. 한 고객은 즉 한 사람이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가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료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 그 고객의 등록번호가 여기하고 똑같은 등록번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동물이 몇 번 진료받았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등록번호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보세요. 끌어다가 진료 테이블의 등록번호 위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우와, 이렇게 뜨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1대 다의 관계라고 표시되는 거 보여요? 네, 1대 다의 관계 보이죠? 자 여기서 만들기 눌러볼게요. 어때요?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없애볼까요? 자 클릭하고 딜리트. 네, 이러면 관계를 끊는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등록번호를 끌어다가 등록번호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보이십니까?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 됐어요? 네. 자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우선 고객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등록번호가 없는 동물 친구가 진료받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참조 무결성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찾는 등록번호는 반드시 진료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들기 어때요? 좀 더 강력한 1대 다의 관계. 즉 한 명의 고객은 여러 번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가요?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관계 설정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한다던가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보다 복잡한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닫기. 네, 저장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자, 잘 보세요. 만들기 이제 조회 작업이라든가 요약 작업이 보다 쉬워져요. 자, 만들기 눌러보세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만 쭉쭉쭉 골라서 요약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쿼리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쿼리요? 예. 쿼리라는 건 이제 뭔가 요구한다는 거죠. 이 쿼리 작업은 여러분이 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개체가 되는데요. 자,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어떤 테이블로 쿼리를 만들 건가요? 이거예요. 한 개 테이블을 통해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개 테이블을 서로의 요약해서 쿼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등록 테이블, 진료 테이블 두 개 다. 자, 두 개 다 열었어요. 닫기. 그럼 보세요. 어때요? 와, 관계 설정한 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여러분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보호자명은 누구고 따닥.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종류가 뭐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성별. 근데 걔가 언제 병원에 왔는지 내원일자. 그 다음에 걔의 질병명이 뭐였는지, 진료비는 얼마나 나왔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요. 됐죠, 여러분? 이거 요약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명, 이름, 종류, 성별, 내원일자, 질병명, 진료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실제로 업무에서 필요한 건 이 어중이 떠중이 데이터 전부가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이런 항목들만 알고 싶어. 됐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 이 느낌표만 누르면 답 나왔어요. 심경남 보호자의 애완, 루키, 토끼고요. 호흡기 질환으로
2월 11일 날 내원했었네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되죠? 자, 그 다음 다시 디자인 보기, 그리고 또 쿼리에서 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내원한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 네, 다른 진료 일자는 필요 없어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내원 일자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셀로 따지면 필터링 작업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2019년이죠. 자, 요거 닫고 내원 일자를 쓸 때는 여기 조건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네, 조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2019년 2월 11일부터 그죠? 이 날짜에서 2019년 2월 13일까지의 진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액세스에서는 엑셀보다 더 간단해요. between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between A and B 기억나요? 영어 수거?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에는 2019년 2월 11일 그 다음에 B에는요 2019년 2월 13일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써볼게요. between 조건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이름의 조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름의 조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쓸게요. 내원 일자 중에 조건 뭡니까? between A and B 2019년 2월 11일부터 and 뭐라고요? 2019년 2월 13일 엔터꽝. 됐어요? 자, 그럼 느낌표 무조건 쿼리를 실행할 땐 느낌표예요. 어떻습니까? 11일부터 13일간의 내원 일자가 요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날짜에서 고양이 진료만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 눌러서 무조건 이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종류가 고양이. 2월 11일부터 2월 13일 진료 중에 고양이 진료 기록만 조회하고 싶다. 고양이 엔터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쓰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고 내원 일자가 이 날짜를 만족하고 그리고 종류가 고양이인 걸 만족해라. 이런 얘기예요. 느낌표 어때요? 고양이 진료 기록만 나오네. 이 날짜에.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쿼리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적을 때는 엑셀에서 이러한 그 필터링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는 액세스의 이러한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쿼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쿼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쿼리를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저장할게요. 자, 저장하겠습니까? 네. 자, 이름을 뭐라고 써요? 이렇게요. 2월 11일부터 13일 고양이 진료 기록, 진료 조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11일부터 13일까지 고양이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그럼 이것만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만.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어떤 쿼리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강아지 진료 기록만 따로 요약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쿼리를 강아지 진료 기록 쿼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여기에 입력이 되면 쿼리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쿼리.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쿼리 작업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만들기에서 한 번 더 쿼리 디자인. 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테이블 또 열어보죠. 등록 테이블 따닥, 진료 테이블 따닥, 닫기. 자, 어때요?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왔어요. 그러면 자, 등록번호 보이죠? 보호자 이름 따닥. 됐죠? 그 다음에 그 동물 이름 따닥.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또 진료비 보이십니까? 예, 따닥. 됐어요. 자, 요렇게 제가 넣었어요. 보호자명, 이름, 진료비. 됐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호자명, 이름, 진료비 이렇게 하고, 자, 느낌표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확인돼요? 와, 이게 똑같은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진료를 여러 번 받았단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삼식이, 대박이, 옹심이, 순돌이, 뽀삐. 보이죠? 디자인 보기. 이 진료비를 똑같은 그 동물이 와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동안 진료비, 이 보호자가 그동안 이 동물에게 쓴 진료비 합계를 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약 쿼리예요. 여러분 여기 엑셀만 이런 시그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약 이렇게. 자, 그럼 묶어요. 묶고 자, 똑같은 거 끼리끼리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료비는 합계를 내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느낌표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선지 씨의 옹심이 3만원, 뽀삐 63만 5천원. 그러니까 뽀삐한테 돈이 많이 들었네요. 그동안 이 병원에 63만 5천원. 박만희 씨의 순돌이가 15만 5천원. 박재란 씨 미유 28만원.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체교익 같은 경우에는 그 뿌요라는 애하고 삼식이라는 애하고 이렇게 어때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2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 각각의 진료비, 요약. 그 다음에 황보름 씨도 삼식이라는 또 다른 이개와 이개는 다르겠죠. 예, 개를 키우는데 얘도 52만 8천원 합계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보호자명별로, 이름별로, 그러니까 동물 이름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병원의 진료비 합산도 요약해서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약 쿼리예요. 좀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저장을 해볼까요? 자, 닫기 누르면 네. 자, 저장 이름 뭐라고 쓸까요? 진료비 합산 조회.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게 바로 쿼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쿼리 작업은 업무에 따라서 여러분이 몇 개라도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액세스의 기본 기능들을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을 배워왔는데 실제로 테이블을 만드는 파트는 또 따로 있어요. 만들고, 왜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업무상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쿼리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불러다가 여러분이 많이 작업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계산도 하게 되고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까지 액세스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배워봤어요. 어떤가요? 와, 어려운가? 예, 그렇죠. 어렵겠죠. 아무래도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제가 느껴지네요. 이 액세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업무에서 액세스를 쓰는 회사도 또 많아요. 그렇게 이제 업무에서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능력을 발휘해서 꼭 되게끔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액세스에서
이거를 이제 기본 기능, 이제 제가 설명은 다 안 드렸지만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익히고요.